안녕하십니까. 보정건의 속속경제 보정건입니다. 지금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며칠 전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심지어는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집값에 관해서 엄단하겠다 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런 담화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드디어 청와대에 40대 가장의 절규가 담긴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청원에 대해서 답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는 답하라. 도둑질 말고 어디서 옳은 전세금 2억을 구하나 하는 전세난민의 절규가 청와대 청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 30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에 고통과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찬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3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1년 후면은 2억 5천만 원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도둑질이나 강도, 사기를 저지르지 않고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절규를 하는 그런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가장은 결혼 후 26년 동안 거의 부부간의 싸움도 없이 정말 평화롭게 잘 살아왔는데,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때문에 진작이라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장만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끝일 날이 없다, 그런 사연을 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집값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라, 혹은 집값이 고점이다, 이제 팔아야 한 때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집값 폭등은 오직 투기꾼들의 소행이다 해서 경제청장까지 나서서 단속하게 또 엄포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임대차법 3법이라든지 이런 악법을 시행하면서 전세값은 계속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을 시행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지금 전세가격이 4억 9천만 원에서 하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년 만에 6억 3천으로 폭등을 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억 정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2억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서민들로는 이 전세값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난민이라고 해서 서울을 계속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에서 계속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와대 청원은 도둑질 말고 어디서 2억을 구하느냐 하는 그런 하소연과 분노와 좌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계속 그런 가운데 2030 세대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이제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언제 평생 집을 장만할 수 없다, 이생진방이라고 해서 이 생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망했다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계속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 매매 아파트 10채 중 4채가 2030의 매매 아파트 거래가 비중이 40.7%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끌 대출을 받아서 차입을 해서 계속 집을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금리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 담화에서 금융위원장도 등장을 했죠. 그래서 금리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에 일자리도 제대로 없어서 수입도 안정되지 못한 2030에 좌절과 절망이 눈에 보일 듯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방법으로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아파트 거래를 볼 수 있는 거 했다, 그런 얘기를 2009년 상반기에
서울 주택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는 25,800채였는데 빌라가 32,600채로 빌라 거래가 더 많이 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은 인제 지금 '빌라라도 사두자.' 뭐 이런 이 생각으로 많이 빌라까지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아파트 전체로는 11억 5천만 원, 소형 아파트는 60 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는 8억 9천만 원, 빌라는 3억 2천만 원 정도가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저번 달 평균 매매 가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빌라라도 사야겠다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월급을 모아서 10년 모으면 집을 산다는 것도 옛말이고 이제 전세에 들어가기도 빡세하다. 지금 지난 3월 달 기준 보면 서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전세 가격 비율이 9.9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9.9배에 달했다는 것은 1년 9.9년 그러니까 10 년을 모아야 전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 1년 동안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전셋값이 4~5% 오를 때 신규 계약은 30% 급등하는 임대차법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2번 갱신할 수가 있죠. 1번 갱신할 수가 있죠. 2년 2 플러스 2에서 2년인데 그러나 새로 계약할 때는 이미 30%는 올라 버리기 때문에 4 년을 사는 사람들은 30%나 높은 전셋값을 주고 다시 전세를 얻어야 되니까 그 돈을 마련치 못하는 전세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정말 이것은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서민들이 전 월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도 전혀 뭐 이 법을 전문가들은 "이 법이 폐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도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 국회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법이 10년 넘게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 공제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삼성 아이파크 같은 경우 양도세가 종래 같으면 2억 정도 되던 걸 12억으로 껑충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래는 10 년을 보유하면은 어 10 년을 보유하면은 80% 정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공제가 거의 3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집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느냐. 문제는 세금이 워낙 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버리면 예컨대 20억 짜리 집을 팔면은 양도세가 한 10억 정도 나와 버린다고 가정하면은 다시 집을 살려면 10억 짜리밖에 10억 짜리를 반으로 줄여가야 하니까 집을 팔아서 다시 다른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주택자에게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면 매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시장에서는 매물이 오히려 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장특 공제는 공제를 줄인다는 것은 오래 사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거죠. 지금 1 주택자 양도세 경우의 수만 189 개나 된다. 이 지키라는 법이 맞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법을 만들어내서 2년 사이에 24 배나 복잡해진 양도세 계산식 때문에 세무사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2017년 8월 파리사 대책 대통령 취임하고 5월 달에 취임했는데 파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를 20% 중과를 한다 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2018 년에 9.13 대책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1 주택자 장특공제를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50%까지 올리고 작년 7월 10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올리고 1년 미만인 경우에 양도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소득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팔고 나서 너무 많은 양도세를 내고 나면은 보다 훨씬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은 매물 장기 변상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철학적으로 문정부는 다주택자는 죄인이다 하는 낙인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념을 앞세운 부동산 정치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개 자가율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한 70% 안팎입니다. 선진국도 뭐 7, 80% 안팎이에요. 많은 경우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다주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이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러면 공공임대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문정부 계속 지금 지난번 변창훈 장관의 대책을 보면은 주택도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임대도 공공임대에 살아야 한다는 이 공공만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주택 정책이죠. 한때 유럽에서 사회주의 굉장히 팽배할 때 그런 공공임대가 많았지만 야치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공공임대가 되게 슬럼화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걸 전부 민간에 분양을 하면서 오히려 도시가 깨끗해지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북유럽조차도 영국의 모델을 본따서 이 공공임대를 거의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어, 동독과 통일된 베를린 쪽에 그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기도 전월세 가격이 거의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나왔습니다. 문정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베를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주택자마저도 징벌을 강화한 난수표 양도세 이게 법이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더 때리려는 여당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커진다. 계속 여당이 때리고자 하는 똘똘한 한 채 지역에 대한 집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지금 똘똘 한 채 지역의 집값은 올라가면서 결국은 임대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줄게 되면서 민영 임대가 줄면서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서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더욱더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시장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전세 매물이 두 달 사이에 수도권의 매물이 두 달 사이에 17%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두 달 사이에 수도권에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어, 크게 지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17%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강화 두 달에 드디어 매물이 4만 건 백이 깨졌다. 서울에서 양도세 강화하기 전에는 6월 달만 하더라도 4만 5,900건이었는데 드디어 7월 달에는 3만 9천 건으로 4만 건대 매물벽이 깨졌다 그러냐.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강화하면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은 훨씬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버티거나 아니면은 그러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최근에 증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시장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죄인으로 투기꾼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인 이념적인 토대 위에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주도 도심개발 2사 대책도 반년째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것이 작년에 8사 공급 대책인데요. 5만 가구의 정부주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현재 1년 지난 지금에 오늘 딱 1년이 지났군요. 1,580가구에 거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정부주도 재건축, 그러니까 소유도 공공주택이고 임대도 공공임대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공주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재건축하면 재건축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건축도 해야 되니까 5, 6년, 길게는 7, 8년 걸리는데
미리 집주인들에게 토지를 LH공사에 그 말썽 많은 LH공사에 선납을 하라고 합니다. 선납을 하면 LH공사가 선납받은 토지를 가지고 주택 재건축을 해서 7-8년 뒤에 정산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재건축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LH공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토지를 미리 내놓을 수 있느냐, 선납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LH공사가 우리나라에 유수한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LH공사가 토지를 선납받아서 뭐 삼성이다, 현대다 뭐 등등 유수 건설회사들을 시공사로 거느리고 본인은 시행사죠. LH공사 시행사가 되어서 시공사를 거느리고 재건축을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만 가구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해서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고 내놨지만 실제 추진은 1,580가구를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난 4년간 계속 25번의 대책을 내놨지만은 계속 규제 위주의 대책만 내놓았습니다. 공급 대책을 하자. 그러다가 드디어 공급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이 나오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공공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 재건, 공공 공공 재개발 이런 것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에 내놨던 변창흠 장관이 내놨던 공공 재건축 이 실제 1년에 1,580건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정부 주도 개발은 헛돌고 있다. 강남이나 과천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도 지적되고 있고요. 시장을 외면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맹탕 공급 정책, 8사 대책 1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은 주거 형태 선호 변화 때문이다. 장기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젊은 세대 주거 선호 변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데 기인해서 지속적 공급에는 대책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86년도에 경상수 흑자가 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죠. 그 급등을 해결한 것이 바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 건설이 그래서 이제 분당 일산 같은 것이 생겼죠.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안정되었는데 95년부터 26년간 대략 2.2배 정도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기간 소재 물가도 2배 정도 올랐고 1인당 소득은 4배 정도 올랐어. 냉정히 생각하면 주택가격이 특별히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뭐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 어느 상품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지역별로 혹은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지표를 점검해 봤습니다만 대체로 물가나 소득이 오르는 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다 인건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상한제에 묶이면은 오른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된 이후에 대체로 공기가 한 2-3년 걸리니까 2-3년 뒤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안 돼 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공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그 분양가 상한제에 맞추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전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외곽입니다. 외곽에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만이 그나마 그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건설비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권 외곽에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저 중대형 아파트는 또 오히려 공실이 많이 생기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시장을 규제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전청 약지에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26조 원 풀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집값 문제 중 하나가 토지 보상비가 너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한다 그러면 물집값이 오르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오른 시가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돈이 풀리고 풀립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전에는 시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 시가를 보상하는데 지금은 계획을 발표하고 한 2-3년 지난 다음에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가 보상을 하니까 엄청난 보상금이 풀리고 지금 뭐 시골에 같은 데서 심지어는 뭐 몇백억을 이사로 보상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메랑 되어서 집값, 땅값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이 보상하는 게 전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LG공사의 부채가 지금 130조 원이 아마 넘고 있을 겁니다. 뭐 이거 나중에 누가 갚느냐? 이 우리 후손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년에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지난 임대차 3부 1년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청와대 청원을 올린 그 가장의 40대 가장의 하소연처럼 너무 올라서 1년 사이에 2억 3억을 어떻게 좀 준비하느냐.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는 분노와 좌절 섞인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임대차 3법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 부총리, 금융위원장은 뭐 부총리는 집값이 이제 꼭지점에 맞다.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금융위원장은 사는 금융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고 주담대를 더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경찰청장은 뭐 투기를 단속한다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만 해결된다는 거. 그다음에 임대차 주택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민간의 다주택 보유 그것이 결국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만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공공공급, 공공임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어제 그저께 청와대에 올라온 40대 가장의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